지금 여러분이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뭐죠? 아파트 발코니 공간. 이게 2005년까지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부터 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 50, 60 세대들은 잃은 게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우리 집이 답답하다고 느꼈던 그 진짜 이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내용의 본론이죠. 우리 인생의 후반전, 행복과 건강을 주는 집의 조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즉, 오늘 내용은요, 우리 인생 후반전, 어떤 집에 어떻게 살아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0대, 60대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신혼 시작하실 때 그 아파트 기억나시나요? 거실 옆에 길쭉하게 붙어있던 그 발코니 공간, 빨래 널던 자리였죠. 또 어떤 분은 그 공간에 예쁜 화분을 두고 키웠습니다. 또 가을엔 곶감을 매달던 자리. 또 어떤 집은요, 거기다 항아리를 두고 김치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게 진짜 발코니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 발코니 공간이 사라지면서 너도 나도 확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이 좁다, 한 평이라도 늘려야지. 처음엔요, 이게 다 불법이었습니다. 단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 정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합법화가 됐습니다. 어때요? 발코니 확장이라고 부르면 뭔가 좀 늘었다라는 느낌이 들죠? 넓어진 것 같죠? 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건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소거입니다. 발코니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발코니를 없앤 거죠. 자, 누가 봐도 그냥 체감되는 거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자, 넓어졌는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그 3평, 4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잃었을까요? 그 5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매일 덮고 자는 그 이불의 뽀송뽀송함, 그리고 햇볕의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세대는 기억이 나죠? 어머니가 봄, 가을이면 발코니에 이불을 넣으시던 그 풍경. 저녁에 그 이불 덮고 자면요, 뽀송뽀송하고 또 햇볕 냄새가 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불을 덮고 자면 잠이 그렇게 잘 왔어요. 여러분 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따뜻한 햇빛 그리고 바람에 이불을 말려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요즘은요, 많은 분들이 건조기를 돌립니다. 물론 건조기가 편하죠. 그런데 한편으론 예전처럼 이불이나 빨래에서 그 햇볕을 넣을 자리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자, 사라진 것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발코니에서 봐왔던 그 계절, 그 계절이 사라졌습니다. 발코니가 있을 때는요, 그 사계절을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봄에는요, 거기 둔 화분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 봄이 왔구나 라고 느꼈죠. 또 여름에는요, 발코니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오죠. 시원한 바람이 아, 여름이구나. 또 가을에는 낙엽이 한두 개 떨어지면서 발코니로 들어오죠. 또 이때 우리가 가을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겨울엔 김장 끝낸 김치통을 줄지어 놓고 자, 올해도 김장 끝났다. 자, 이렇게 사계절을 발코니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거실에 소파도 있고 TV도 있고 식탁도 있고 다 있지만 계절을 느끼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요, 집에만 있으면 요즘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계절이 들어오는 그 발코니가 없어지면서 어르신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비 오는 날 또는 눈 오는 날, 그런 날의 운치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 비가 오는 날의 풍경, 발코니 문을 활짝 열어두고 비의 그 향기가 있잖아요. 또 빗방울 떨어지는 그 소리 기억나시죠? 지금 어떤가요?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이중창으로 꽉 닫힌 거실, 비가 와도 빗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 부부가 발코니에서 차 한잔 마시는 그 풍경, 그게 우리 윗세대까지는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네 번째 사라진 겁니다. 뭐가 사라졌을까요? 우리 집에 숨통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엔요, 거실 창문 활짝 열어놓아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코니가 한번 걸러주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깥의 시선도 또 바람도 먼지도 한번 걸러줬었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요, 발코니 문을 활짝 열고 환기시키는 게 어머니들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거실 창문 마음 놓고 활짝 열어볼 수 있을까요? 자, 바로 길거리 풍경이 보이고 바로 옆동에 사람들이 보이고 바로 비바람이 들어서 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거실 창문에 두꺼운 커튼으로 막아놓고 사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3, 4평 정도 더 넓어진 거실에서 커튼 닫고 어찌 보면 동굴처럼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잃은 거 마지막 5번째는요. 매달 돈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코니가 사라진 자리에 거실이 바로 외벽이랑 붙게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 외풍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여름에는 더위가 그대로 들어오죠. 아무리 좋은 샤시를 해도 단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추위와 더움을 한 번 걸을 그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냉난방비가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4평 정도 공간이 더 얻었다고 좋아했는데 그 넓어진 3-4평의 공간만큼 겨울 난방비, 여름 냉난방비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발코니 확장으로 얻은 건 더 넓어진 3-4평의 공간, 이건 우리가 얻었죠. 그러나 여기 방금 말씀드린 요 4가지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예방 실전 가이드 요 전제책 드리고요. 오늘 영상 그림으로 쉽게 정리한 요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누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5060 또 그 이외에 어떤 집에 살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5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햇볕 또 바람이 잘 들어오는 집인가입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옛날에 마당에 빨래를 넣으시던 그 풍경, 이불이 햇볕과 바람에 말려서 저녁에 덮으면 그 뽀송뽀송한 냄새와 그 느낌, 우리 5060 세대들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집 거실에 햇볕, 바람이 잘 들어오나요? 빨래를 햇빛에 말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조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편해서가 아니라 햇빛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60대 이후의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들어오는 그런 발코니가 있는 집으로 옮기고 나서 컨디션이 아주 좋아졌다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작은 일 같아도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기분이 달라진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자, 우리가 5060 이후에 좋은 집을 고르는 2번째 기준은요, 커튼 있잖아요. 거실 커튼을 활짝 열 수 있는 집인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실 커튼 솔직히 하루에 몇 시간이나 활짝 열어두시나요? 커튼을 활짝 열어두는 시간이 그렇지 않은 시간보다 대부분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옆동, 앞동 열어두면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튼을 닫고 대낮에도 거실 형광등을 켜고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번째 기준은요, 앞서 첫 번째 기준이랑 짝입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 그리고 커튼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집. 발코니가 한 뼘이라도 살아있는 집이 왜 좋을까요? 발코니가요, 옆동의 시선을 한번 걸러줍니다. 그래서 거실 안방 커튼을 활짝 열어두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겁니다. 자, 3번째는요, 우리 이제 은퇴하게 되면 남자분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하루 종일 있어도 답답하지 않은 공간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하면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각자 있었는데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불편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떨어져 있을 각자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이때 한 평짜리 작은 발코니, 또 작은 다용도실 하나, 또 베란다 의자 하나 놓을 자리, 그게 있는 집이랑 없는 집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자, 4번째 기준은요, 내 몸과 마음이 편한 집인가입니다. 자, 이건 건강의 문제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그 집의 공간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곰팡이입니다. 거실 창가, 또 벽 모서리, 화장실 천장, 곰팡이 자국이 있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호흡기가 많이 약해집니다. 그런 집에서 곰팡이 핀 공기를 매일 마시게 되면요,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2번째, 새벽 동선입니다. 자, 우리가 50, 60대 이후에 새벽에 화장실 한두 번 가시죠. 젊을 때하고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밤중에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많이 넘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골반골절이 되면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되는 거죠.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돌아다닐 때 넘어지지 않을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3번째는요, 우리 허리 중요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무거운 짐 들다가 허리 삐끗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김장철에 배추 들고 들어설 자리, 또 쌀은 퍼대 옮기다가 또 다치신 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짐들을 다치지 않게 짧게 놓을 수 있는 동선이 필요합니다. 매일 들고 옮기고 하는 그 동선을 줄이고 허리나 몸이 다치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내가 이 집에 24시간을 보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안 그럴 것 같죠? 네, 나이가 70, 80이 넘으면요,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24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또 그런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 시세나 또 평수를 묻기 전에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대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드는 공간에서 커피 마실 공간이 있는지, 점심 먹고 또 한숨 자고 나서 오후에는 어디 신문이나 책을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또 비가 오는 날, 또 눈이 오는 날, 빗소리, 또 눈을 보면서 있을 공간이 있는지, 네, 이런 게 다 그려지는 집이 우리 노년에 정말 좋은 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30대, 40대 내지는 50대까지의 집하고 60대 이후의 집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노년에 어떤 집에 살아야 될지 5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햇빛과 바람이 잘 들어오고 하루 종일 커튼을 활짝 열어둘 수 있는 집, 또 부부간에도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내 몸과 마음이 편하고 24시간이 그려지는 집,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는 집, 그게 우리 인생 후반전에 살아가야 할 집입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큰 평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마주하는 햇빛 한 줄기에서 온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